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BGF 리테일 관련 자료들,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투자 분석 보고서도 있고 최신 뉴스까지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현재 주가, 이게 10월 31일 기준으로 10만 3,600원인데 좀 2025년의 힘든 시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딥 다이브에서는 이 자료들 속에서 BGF 리테일의 현주소, 그리고 미래 반등 가능성에 대한 핵심 단서들을 좀 찾아보는 그런 여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단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게 참 흥미로운 시점입니다. 지금 시장은 곧 나올 3분기 실적, 여기에 물론 주목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사실 더 큰 관심은 2025년, 이 부진을 딛고 과연 2026년에는 정말 구조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쏠려 있거든요. 제공해주신 자료들도 보면 딱 그 지점을 파고들고 있고요. 그럼 일단 BGF 리테일이 어떤 회사인지 그 기본부터 좀 짚어보죠. 역시 편의점 CU 운영하는 곳이고요. 점포 수가 18,458개,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업계 1위 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네요. 네, 맞아요. 단순히 그냥 매장 수만 많은 게 아니고요. 실제 돈을 버는 능력, 여기서도 선두라는 점이 중요하죠. 이런 경쟁력의 핵심에는 그 상품 개발력, 우리가 흔히 MD 역량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습니다. 자체 개발 브랜드, 그 PB라고 하죠. 피빅이나 디저트 특화, 단과점, 이런 것들이 다 성공적인 사례들이고요. 맞다. 그 생레몬 하이볼이나 요즘 그 두바이 초콜릿인가요? 그것도 엄청 인기던데 그런 히트 상품들 다 CO에서 나왔죠. 제 주변에서도 그거 찾는 사람 많더라고요. 이런 걸 계속 만들어내는 비결이 뭘까요, 그게? 그게 바로 BGF 푸드 같은 제조 자회사, 그리고 BGF 로지스 같은 물류 자회사, 이런 걸 통한 수직 계열화 덕분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트렌드를 빨리 잡아서 신상품 만들고 이걸 전국 매장에 효율적으로 착착 공급하는 시스템, 이걸 갖춘 거예요. 단순히 물건 파는 가게가 아니라 상품 기획부터 제조, 유통까지 아우르는 플랫폼인 셈이죠. 그런 저력이 있는데도 2025년 실적은 상저하죠. 말 그대로 정말 힘든 한 해였네요. 네, 그랬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로 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소위 어닝 쇼크를 기록했죠. 고물가에다가 소비 심리도 얼어붙고 날씨까지 좀 안 도와줬고요. 그래서 곧 나올 3분기 실적 역시 아주 밝진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시장의 눈은 벌써 2026년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가 바닥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2025년 전체 영업이익은 한 2,480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가 예상되는데요. 2026년에는 매출의 한 6.8%, 영업이익은 4.7% 성장해서 2,590억 원 수준까지는 회복될 거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그러니까 2025년이 실적 저점이었다. 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실적 말고도 BGF 리테일을 둘러싼 주목할 만한 테마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우선 그 1인 가구 증가하고 집에서 데워 먹는 가정단편식 HMR 시장 성장, 이거 수혜주라는 점이죠. 그렇죠. 그건 구조적인 성장 동력이고요. CEO가 특히 관련 상품 경쟁력에서 좀 앞서 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또 하나는 K편의점의 해외 확장입니다. 몽골에서는 이미 흑자를 내고 있고요.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까지 해서 지금 3개국 648개 점포를 운영 중인데 이게 2028년까지 5개국 1,200점포가 목표라고 하니까 꽤 공격적이죠. 국내에서는 또 외국인 관광객 증가 효과도 기대되는 것 같고요. 환전, 세금 환급 이걸 넘어서서 업계 최초로 비자 대행 서비스까지 시작했다는 점이 전 좀 흥미로웠어요. 단돈 2만 원이에요. 이건 단순히 편의 제공을 넘어선 것 같은데요. 고객을 그냥 CU로 묶어두려는 그런 락인 전략으로도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아주 흥미로운 시도입니다. 이게 경쟁사가 쉽게 따라하기 힘든 그런 차별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이 국내 편의점 산업의 구조조정 가능성입니다. 36년 만에 처음으로 점포 수가 줄었다는 건데요. 이게 역설적으로 1위 사업자인 BGF 리테일에게는 오히려 질적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과도한 출점 경쟁이나 지원금 부담이 좀 줄어들고 경쟁사 폐점 효과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정부의 그 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노력에도 발맞추는 모습이네요. 2028년 매출 10조에 영업이익 3천억 이런 목표랑 같이 주주 환원율 40% 확대 계획 밝혔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도 편입되었고요. 자, 그럼 이런 분석들을 다 종합했을 때 주가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 자료들을 보면 11월 15일 예측 주가로 10만 8천 원. 이걸 가장 가능성 높은 기본 시나리오, 베이스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부진 우려는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됐다고 보고 발표 후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2026년 회복 기대감이 작용할 거다. 이런 논리죠.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 즉 밸류에이션은 과거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물론 뭐 변수는 있겠죠. 최악의 경우 베어 케이스랑 최악의 경우 불 케이스 시나리오도 제시되었던데요. 네, 그렇죠. 만약에 실적이 예상보다 더 안 좋거나 2026년 전망, 그 가이던스마저 좀 어둡게 나온다면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선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다. 이게 한 25% 확률 정도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실적이 예상을 웃돌고 아주 강력한 회복 신호가 나온다. 이러면 11만 2천 원에서 11만 7천 원까지 오를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것 또한 25% 확률 정도로 봅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단기적인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장기 투자자라면요.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혹시 조정을 좀 받을 때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상 저점은 한 10만 1,500원 부근으로 제시됐네요. 단기 트레이더라면 좀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잠시 관망하는 편이 나을 수 있고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이라면 현 시점에서 뭐 매도하기보다는 그냥 보유 홀드하는 전략이 나아 보입니다. 예상 단기 고점은 한 10만 1,00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물론 당연히 위험 요인도 고려해야겠죠. 가장 큰 걱정거리는 역시 소비 심리가 계속 안 좋을 가능성, 이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외부 변수고요. 내부적으로는 또 신사업의 성공 여부,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헬로네이처 인수처럼 좀 실패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해외 사업이나 뭐 비자 서비스 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정말 성과로 이어지는지 이걸 좀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경쟁사에 비해서 포켓 CEO 앱 같은 디지털 경쟁력이 좀 약하다. 이런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건 뭐 당장 주가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가맹점하고 관계가 좋다는 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장기적인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BGF 리테일 자료들을 쭉 깊이 파헤쳐 보니까 2025년의 어려움 속에서도 2026년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K편의점 대표주자로서 뭔가 질적 성장을 모색하는 모습, 이게 뚜렷하게 보이네요. 특히 저는 그 비자 대행 서비스 같은 약간 의외의 한 수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단기적인 실적 숫자 자체보다는요. 이제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1위 사업자로서 어떻게 기회를 잡고 또 해외나 신사업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정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게 앞으로 BGF 리테일의 가치를 결정할 핵심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던져볼 질문은요. 만약에 이 편의점 산업 구조 조정이 정말 본격화된다면 BGF 리테일이 혹시 M&A 같은 카드를 꺼내들어서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하려 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점입니다. 이건 뭐 자료에 명시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좀 지켜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